일하는 건물의 최고 오너인 사장님께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연말이라 감사하다고 빌딩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비롯해서 미화, 시설, 조경 등등 건물을 관리하는 서비스 직종 전원에게 식사와 함께 BBQ 쿠폰을 제공하셨죠. 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농담을 던졌어요. BBQ랑 무슨 협약 맺은 거 아냐? 추석에도 주시더니. 아무렴 어때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저도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경비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글을 쓸 때였는데 직원분들 중에는 제 뒤통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본 뒤통수가 퇴근할 때도 있었으니까. 하루는 한 분이 말을 거셨어요. 열심히 하네. 무슨 공부해요? 예, 공부는 아니고 시나리오를 쓴다고 말하기 뭐해서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냥 글 쓰는 일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경비원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 관련 부서의 차장님이셨어요. 글 쓰는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은 부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어느 날 아침 출근하시던 부장님이 어깨를 툭 치셨어요. 글 쓴다면서 무슨 글 써요? 예, 영화 시나리오 씁니다. 그래? 나중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줘요. 얼마 후 저는 1년 넘게 피똥 싸며 쓴 시나리오를 계약하게 됐고 기쁜 소식을 부장님께 알렸어요. 제작사하고 계약하게 됐습니다. 또 신경 써주신 덕분에. 몇 개월 후 경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무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미화팀과 보안팀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일정 때문에 전무님이 대신 참석하셨죠. 그분은 황 전무님이셨어요. 구석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하우씨, 이리 와봐. 어리둥절한 저는 부장님과 황 전무님이 계시는 테이블에 가서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어요. 설마 하면서. 이 친구가 글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요? 무슨 글 씁니까? 네, 저 영화 시나리오를 씁니다. 잠깐 일어납시다. 자. 네? 소개를 들은 황 전무님은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식당에 있던 수십 명의 미화 보안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셨어요. 여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하우 씨라고 쓰는 뭐 쓴다고 했죠? 영화.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분입니다. 나중에 크게 돼서 우리 TV에서 볼지 모르니까 다 인사합시다. 와, 짝짝짝짝. 소식을 처음 들은 미화 여사님들은 박수를 치며 수군거렸어요. 뭐래? 뭔데? 작가래, 작가. 무슨 영화 신화손인지 뭔지 쓴대. 그래? 사인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후에도 황 전무님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반가워하며 옆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는 김하우 씨라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쪽은 영화 극작가면서 경비원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이분은 보기 드문 작가 겸 경비원으로 이분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될 사람인데 이분은 봉준호라고. 그쯤 되니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경비원에게 관심을 주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정작 소개받는 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거나 아부 섞인 웃음을 보이면서 애써 관심이 있다는 표정을 보였죠. 건물 위층에는 재무기획을 담당하는 또 다른 전무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 전무님이셨어요. 항상 마주칠 때 별 관심이 없는 듯 허리 숙여 인사만 하고 가셨죠. 하루는 근무 중에 신 전무님의 비서분이 사탕을 몇 개 가져오셨어요. 저 이거 네? 전무님이 드리라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 전무님은 항상 그렇게 본인은 나서지 않고 비서분을 통해 이런저런 다과를 챙겨주셨어요. 한 번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경비원 대기실에 웬 봉투 꾸러미가 놓여있더라고요. 이거는 신 전무님이 고생한다고 주신 거니까 하나씩 가져가. 고급 구두 한 켤레는 너뿐이 살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하 출입구 쪽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마침 퇴근하시는 신 전무님과 마주쳤죠. 감사합니다, 전무님. 아닙니다. 신 전무님은 부끄러우신 듯 얼굴을 붉히고 급히 빠져나가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참 수줍음이 많으시네. 그 무렵 계약됐던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을 기대하던 저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굳어버렸죠. 작가님, 미안한데 이거 캔슬해야 될 것 같아. 내부 회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아쉬워서 어쩌죠?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살은 쭉쭉 빠졌죠.
며칠 뒤 근무를 서고 있는데 황 전무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하우씨, 영화는 잘 돼갑니까? 예. 그래요, 응원합니다. 위산이 또 솟구쳐 올랐어요. 관심을 보이는 건 황 전무님 뿐만이 아니었어요. 부장님도 하우, 잘 지내나? 영화는 어떻게 됐어? 소식이 없네. 차장님도 하우씨 영화 언제 개봉해요? 기다리다가 눈 빠지겠어. 괜히 다른 직원들까지 저를 흘겨보는 것 같았죠. 저 사람 작가라며. 영화 나온다더니 왜 얘기가 없어? 망한 거 아니야? 함부로 입을 놀린 저 자신을 자책했어요. 병신 뭐하러 그거 떠들고 다녀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를 크게 벌린 황 전무님이 미웠죠. 아니, 그 양반을 뭘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언제 봤다고? 하루는 후배가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불렀어요. 성격이 직설적이었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쾌활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반가워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술이 들어가자 편한 대화가 오갔죠. 형, 내일 출근해요? 뭐야? 작가도 출근해? 다른 일도 같이 해요.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그럼 본업이 그거네. 아니지. 본업은 작가고 부업이 경비원이지. 영화 나온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럼 경비가 본업이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그래, 씨발, 작품도 없는 게 무슨 작가냐? 난 작가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경비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로비에 앉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각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황 전무님이셨어요. 옆에는 부하 직원 대여섯 분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저는 위산이 또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발견한 황 전무님이 크게 외치셨어요. 하우씨, 어이구, 오늘 근무시구나. 더 이상 황 전무님의 관심이 반갑지 않았어요.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직원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인사해요.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작가님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저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좋은 사람인 거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영화고 뭐고 다 끝났고 지금 쓰는 것도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저 그냥 경비원이에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서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죠. 작가님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영화가 나올 건데. 어머, 대단하시다. 정말. 그 후로 저는 대출 서류나 인터넷 회원가입 등 직업란을 채워야 할 때마다 또박또박 이렇게 적었어요. 경비원. 어느 날 정신이 좀 회복된 저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다시 글을 쓰기 위해 직원용 도서관으로 갔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도서관이 임시 폐쇄된 거예요. 이제 하늘이 막는구나. 직원용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은 직원들은 물론이고 미화, 경비, 시설팀까지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카페 한쪽에 앉아서 짐을 풀고 글을 쓰려는데 막상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쓴 글도 다 쓰레기 같고 앞으로 무슨 글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씨발, 이러니까 계약도 엎어지지. 글도 못 쓰는 게 무슨 작가야. 그렇게 한자도 못 쓰고 멍하니 빈 문서만 보면서 한참을 있었죠. 위사는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작가님, 이거 드시고 힘내요. 누군가가 두유를 건넸어요. 미화 여사님이셨어요. 옆에 있던 새로운 여사님이 물었어요. 누구셔? 아유, 작가님이잖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날엔 또 다른 여사님이 빵과 귤을 주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작가님. 또 다른 여사님은 비타민 음료를 주시고 작가님 힘내요. 그렇게 많은 여사님들로부터 음료수와 빵, 떡 등을 받으며 힘이 되는 말을 들었죠. 힘내세요, 화이팅. 여사님들 뿐만 아니라 가끔 직원분들도 사복으로 갈아입은 저를 알아보고 응원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분이시구나.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봄이 오고 열심히 쓴 시나리오는 공모전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지만 저는 계속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주변의 응원을 받으면서. 작가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지하 출입구에서 근무를 서는데 황 전무님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차분해 보였죠. 황 전무님은 저를 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셨어요. 하우씨,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하시는 일 잘 하시고 나중에 인연 되면 또 봅시다. 전무님은 그동안 압박이 심했는지 피부도 거칠고 안색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온화했죠. 마치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후련해진 듯이.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꼈고 그동안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어요. 전무라는 자리도 쉽진 않구나.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형 전무님과 저는 그렇게 따뜻한 작별의 악수를 나누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와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셨어요.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봉투에 담긴 BBQ 쿠폰을 건네셨죠. 연말이라고 미화 경비 시설팀을 구내식당으로 초대한 그분은 사장님이 되신 후에도 항상 자세를 낮추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분은 오래전 비서를 통해 저에게 사탕을 주신 신전무님이셨어요. 사장님은 미화 여사님과 경비반장, 시설팀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낮은 계층의 고민에 계속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이 팍팍한 세상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 덕분에 제가 힘을 받기도 하고 제 눈을 피하고 부끄러워하시던 분이 따뜻한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뱉은 말, 행동이 다 어딘가로 흩어져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잘났다고 과시하는 사람도 못났다고 주눅드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아이러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채워주면서 나누면서 살아요. 모두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는 어디선가 틀어놓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